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이고요. 48가지 스피노자가 정의했던 48가지 감정 중에 오늘 함께할 알아볼 그 감정은 동정입니다. 동정.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연민이라는 감정 읽어드렸었어요. 스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이라는 소설이 소개되어 있었던 그 연민이라는 감정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동정이라는 감정에 눈길이 가네요. 자, 부제목이 비참함에 바치는 애잔한 헌사라고 되어 있어요. 좀 짠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동정이라는 감정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가져오신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소설이에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트루먼 커포티의 소설이고요. 네,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꿈이 같은 것은 아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까. 하나는 현실을 극복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강한 꿈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가장 강력하게 연주했던 러시아 피아니스트 에밀 길레스처럼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피아노와 처절하게 직면하면서 연습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첫 번째 종류의 꿈은 현실 직면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주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만 이런 꿈을 꾸고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꾸는 데 성공할 것이다. 반면 다른 한 종류의 꿈은 비참한 현실을 은폐하는 그런 몽상과도 같은 병든 꿈이다. 병든 꿈이래요. 공부가 안 되면 대학에 가서 미팅하고 클럽에 다닐 몽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어느 수험생의 꿈. 또 멋진 남자를 만나 근사한 사랑을 꿈꾸지만 자신도 그런 품이 있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여인 등등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빠져들곤 하는 현실 도피의 꿈을 예로 들자면 무궁무진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겠죠. 그런 이제 좀 병든 꿈이라고 명명하신 그런 종류의 꿈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남루하면 우리는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근사한 꿈을 꾼다. 니체의 말대로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누군가가 꾸고 있는 현실 도피의 꿈을 응시해보면 역설적으로 그가 도피하려고 하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직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만큼 자유를 구가하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강제하는 체제이다.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사한 꿈을 꾼다. 그것은 바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풍요롭고 안전한 삶, 그건 돈이 그만큼 많아야 실현될 수 있다. 불행히도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만 원이 간신히 넘는 월급을 받는 아가씨를 총각을 예로 들어보자. 그녀가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사설 경비업체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으며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도시의 석양을 내려다볼 날이 있을까? 언간 생심이지만 그렇다고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꿈을 포기할 수도 없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반복되는 야근과 박봉, 그리고 쪽방과 같은 원룸에 내던져진 자신의 현실만 발견하게 될 테니 말이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로또를 사든지 아니면 그 정도 재력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꿈을 꿀 수밖에. 여기 19살 어린 나이에 고급 게이샤로 살아가는 고양이와 같은 아가씨가 있다. 홀리 골라이틀리이다. 홀리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언젠가 여왕처럼 살려는 꿈을 가진 너무나 애처로운 아가씨였다. 트루먼 커포티의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 고양이처럼 애처로운 아가씨 홀리와 그녀와 엮이게 된 나 사이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생동감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화자 나는 우연히도 홀리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홀리와 나는 유사한 데가 있다. 홀리가 항상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지금은 무명이지만 언젠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방에 끌어들였던 남자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홀리는 화재의 비상구를 타고 나의 방으로 피신하게 된다. 물론 작가를 꿈꾸던 나의 눈에 홀리의 특이한 삶은 오래전부터 관심거리였다. 낯선 남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으니 홀리는 어색했나 보다. 고양이를 품에 안고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시작한다. 좌우지간 어색함을 푸는 데는 이야기만한 것도 없으니까. 자, 홀리의 대사예요. 이름도 없는 불쌍한 게으름뱅이에요. 고양이한테 이름이 없어서 약간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난 이 고양이에게 이름을 줄 권리가 없어요. 얘는 누군가의 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어느 날 그저 강가에서 마주친 거나 다름없죠. 서로의 소유가 아닌걸요. 얘는 독립적인 존재이고 나도 그래요. 난 나와 이런저런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곳이 어디 있을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곳이 어떨지는 알아요. 거긴 아마 티파니 같을 거예요. 두렵고 돼지처럼 땀이 나는데 뭐가 두려운지도 몰라요. 다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 말고는. 그런데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찾아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그저 택시를 잡아 타고 티파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마음이 가라앉죠. 그 고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요. 거기선 끔찍한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멋진 양복을 입은 친절한 남자들이 있고 은과 악어가족. 냄새가 사랑스러운 곳에서는 아니겠죠. 티파니와 같은 기분이 드는 현실의 장소를 찾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가구도 사고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네, 홀리의 대사였습니다. 떠돌이 고양이처럼 홀리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열망이 너무나 강했던 것일까? 그녀는 아무것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안전한 곳, 그러니까 행복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을 찾을 때에만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법이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가구를 사들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언제 그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게 되면 가구들은 모두 버려야 할 테니까. 그녀는 한 번도 안전한 곳에서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니 안전한 곳을 꿈꾸는 것이다. 물론 그녀의 머릿속에서 안전한 곳은 티파니와 같은 곳이다. 뉴욕 중심부 5번가에 궁궐처럼 버티고 서 있는 세계 최고의 보석 가게 티파니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또 있겠는가. 술에 취한 거친 남자들도 없고 상처 입은 개처럼 무섭게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없다. 티파니는 멋진 양복을 입은 친절한 남자들이 있고 은과 악어 가죽,
감 냄새가 사랑스러운 곳이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홀리에게 티파니와 같은 곳은 범접하기 불가능한 꿈의 궁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홀리가 꿈꾸는 티파니처럼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곳은 부유함이 넘쳐나는 곳을 의미한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모아야만 안전하게 보호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렇지만 화자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홀리에게서 티파니가 안전한 곳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베스트셀러 작품이 안전한 곳이었으니까 말이다. 결국 내가 위기에 빠진 홀리를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동병상련. 나는 홀리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쯤에서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한 동정이라는 감정의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동정이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또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한에서의 사랑이다. 동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인데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또 그녀의 불행을 슬퍼하는, 그렇게 슬프도록 자극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랑이다. 사랑의 감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리가 티파니와 같은 곳을 얻기를 바라고 있고 반면 그녀가 티파니에서 멀어지는 것에 슬퍼하고 있다. 어쩌면 나는 홀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가늠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홀리가 부유함으로 넘치는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곳을 얻는다면 자신도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여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나는 우여곡절 끝에 위기에 빠진 홀리를 도와주고 그녀는 티파니와 같은 곳을 찾아 뉴욕을 떠나게 된다. 더 이상 뉴욕은 홀리에게 티파니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홀리가 떠난 뒤 나는 생각해본다. 홀리는 정말 티파니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 이제 가구도 사고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붙여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죠. 집을 잃고 떠도는 고양이처럼 스근하기만 했던 그녀가 어떻게 되었을지 나로서는 전혀 모를 일이다. 단지 그녀가 티파니를 찾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해 볼 따름이다. 다행히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홀리가 데리고 있던 고양이가 마침내 안전한 곳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자, 소설 속 문장이에요. 어느 날 춥지만 햇빛이 비치던 일요일 겨울 오후 마침내 그 고양이를 찾았다. 화분 옆에 나란히 액자 같은 깨끗한 레이스 커튼 속에 고양이는 따뜻해 보이는 방 안 창문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고양이의 이름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이젠 분명히 이름도 생겼을 것이다. 분명히 어딘가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자리에 다다랐을 테니까. 아프리카 오두막이든 어디든 이젠 홀리도 그런 자리를 찾았기를 바랄 뿐. 네,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애처롭지만 다정하다. 자, 트루먼 커포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등학교 때 뉴요커에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커포티는 일찍이 스타 작가로 떠올라 사교계의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말년에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빠졌다. 이쯤 되니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눈길이 갑니다. 1924년도에 태어나서 84년도에 갔어요.
세계대전을 다 보고 그 시대의 사람이군요. 예.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영화화된 연도는 1958년에 개봉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영화화될 때 작가 트루먼 커포티는 주인공으로 마릴린 먼로를 골랐으나 이 영화는 결국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이 되었다. 원래는 하퍼스 바자가 작품을 연재할 예정이었는데 주요 광고주였던 티파니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거절했다고 한다. 그 대신 경쟁지였던 에스콰이어는 이 소설로 인하여 유례없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어판 번역자인 무라카미 하루키도 커포티의 팬이다.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질리는 법이 없었다. 저는 책으로는 못 보고 영화로 몇 번을 봤죠. 영화도 몇 번을 다시 봐도 질리는 법이 없는데 소설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예. 어느 한가로운 날에 이 애잔한 소설을 한 권을 옆에 두고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 그랬던 것처럼 창가의 창틀에 테라스에 걸터 앉아서 이 소설을 읽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번 봄에 한번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홀리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을 만큼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방랑자이며 명함에는 여행 중이라고 적어놓는다. 콜걸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이고 어리지만 분별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다. 난 절대 영화 스타는 되지 못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게다가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자존심을 버리는 건 필수예요. 난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게 싫겠어요? 그것도 내 계획이 있답니다. 언젠가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노력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돼도 난 내 자존심이 졸졸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맑은 날 아침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이고 싶어요. 네, 이게 영화 속 대사일까요? 소설의 대사일까요? 아니면 오드리 헵번이 남긴 어록일까요? 소설의 제목, 티파니에서 아침을 소설의 제목은 작가가 친구들과 함께한 농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 사람들이 뉴욕에서 가장 좋은 식당이 어디냐고 물으면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으면 좋다고 놀렸던 것이다. 그 당시에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이 자본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자신들의 그런 변화, 그런 걸 더 많이 자각하고 있었던 세대들 아닌가 싶어요. 알지만 어떻게 멈출 수 없는, 그래서 괴로워서 알코올과 약물 중독들에 빠져갔던 그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을 거고, 또 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그런 것들,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철학자의 어드바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정애는 묘한 동일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동정하는 사람과 동정받는 사람은 비슷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정은 연민과는 사뭇 다른 감정이라고 하겠다. 멋진 남자친구를 둔 여자는 아직도 미혼인데다 연애도 하지 않는 친구에게 연민을 느낄 수 연민은 동정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에는 모종의 우월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 짠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연민이라는 거고, 반면 남자친구에게 차인 경험이 있는 여성이 최근 시련의 비극을 겪은 친구에게 느끼는 안타까움, 그게 바로 동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병상련의 감정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애가 꼬이는 걸까라는 느낌, 나나 너나 똑같은 비극에 빠졌다는 일종의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이 바로 동정이라는 감정의 실체다. 그러니까 충고를 할 때 나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정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 과정도 통과한 동창이 있다 하자. 동창회에서 우리는 그가 최근에 자신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때 우리가 그의 아픔에 동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면 그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방대도 간신히 졸업했고 영어도 못해서 변변찮은 중소기업에나 다니고 있는 친구가 동정을 보일 정도로 자신이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건 문장이 좀 거슬리는 문장입니다. 그죠? 아마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동창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도 모른다. 아무리 내가 실직자가 되어도 너희들의 위로나 받을 사람으로 보이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어. 이 문장도 역시 좀 거시기 합니다. 무능한 것들은 주제 파악도 못하지. 이제 아주 맘먹네. 어이구, 점이 가경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동정하지 말지니 충분히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동정을 표현하세요. 선의의 동정이 잘못했다가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답니다. 라고 어드바이스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뭐 사례는 좀 거시기해요. 근데 동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라, 그런 정도로 새겨 들으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위로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을 했을지라도 또 받는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섣불리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너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 뭐 상실감 이런 거 나도 그런 똑같은 거 경험해 봤어, 나도 그래, 이렇게 판단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녀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응? 그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역사와 그가 느끼는 감정들, 또 그에게만 쏟아졌던 그 주변의 그런 암묵적인 뭐 어떤 것들, 그거는 또 그가 얼마나 또 바래왔었을지 뭐 그런 거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른 그런 나의 동정을 그냥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러고 그냥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거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발령 이런 것들이 막 나고 그러는 시즌이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와중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동정이라는 제가 아껴두었던 파트예요. 예.
오드리 헵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아껴두었던 그런 감정, 동정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소설이랑 영화의 스토리 결말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제가 소설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영화에서 해피엔딩, 확실한 해피엔딩과는 좀 다른 결말이라 소설과 영화가 좀 다른가 보다 생각해 보는데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느 따뜻한 봄날 좀 위로가 필요하신 어느 날에 그 티파니 따뜻한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커피 한 잔과 기타 음악 이런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영화 속에 흐르던 문리버 틀어놓고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그러고 이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 혹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영화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올 봄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말이죠. 네, 미실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